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저는 최현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돈의 물줄기를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하루의 변동폭, 코스피 기준으로 100포인트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게 1도 아닌 변동성이 너무나 큰 시장이 지금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수익 난 것은 되도록이면 현금화 시키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대응해보자라는 전략을 주셨었죠. 오늘 장중에 3,850선까지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번 주에 봤던 라인이 오늘 와갖고 네. 반을 오늘은 질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급락은 좀 매수 타이밍이었을까요? 일단은 내일 엔비디아 6시인가 나올 텐데 네. 제가 삼성전자는 94,000원부터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기회 줄 테니까 60만 원 넘으면 100만 원 갖다 속지 말고 네. 다 현금화 시키고 수익을 챙긴 다음에 직전 저점이 53만 원인데 53, 4만 원대 오면 그때부터 사시면 요번에 50만 원을 깼다 갈지 바로 갈지는 내일 엔비디아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는 내가 60만 원대 판 거 한 30%에서 50% 정도는 매수를 해놓자. 그리고 내일이 이제 양갈래길 같아요. 네. 내일이 이제 삼성전자가 구만전자가 붕괴되는 날이 될지, 이제 94,000원 쌍바닥 치고 다시 10만 원으로 가는 장이 될지. SK하이닉스도 오늘이 54만 원까지 흔들렸더라고요. 이게 이제 다시 60만 원대. 전번에 이제 이게 발산력 패턴을 설명했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저점이 다음에는 이제 65, 6만 원을 보게 할지 꼭 고점은 높일 것 같아요. 이번에 돌리면. 그럼 그걸 결정하는 게 엔비디아일 텐데 저는 엔비디아 갖고 분석 안 합니다. 내일 나오는 데이터의 수치 갖고 오늘 야간 시장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 그 결과가 시외에서 작동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시간 외가 테슬라 같이 되면 그냥 그럼 미국 시장은 한 번 더 폭락하고 우리는 이제 3,500을 보는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이제 내일에 이제 마지막 배팅을 하는 그런 타이밍을 잡겠습니다. 이게 3,800에서 이게 11월 5일 저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게 다우, 나스닥, 그 다음에 이게 S&P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딱 10월 10일 맥점들에 딱 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러면 이게 이제 터닝을 해줘야만 우리나라가 살아남아요. 근데 여기서 투매가 나와서 121선까지 한번 공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 또 한 200-300포인트, 선물 한 2-3포인트 급락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일부터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SK하이닉스는 나눠서 사겠습니다. 이 타이밍을 기다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눠서 사는데 오늘 로봇주가 올랐어요. 다 때리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로봇주 같은 게 또 보여요. 유리기판. 지금 유리기판이 고점에서 지금 몇 프로 빠진지 아십니까? 필옵틱스하고 컴퓨터릭스 40%. 그것도 1, 2주 만에. 네. 그러니까 꼭 오늘 오른 로봇주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로봇주가 거의 고점에. 로봇주가 상승한 건 어떤 촉매제가 있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로봇 협력을 맺겠다는. 그러니까 그럴 때 때리는 거죠. 추세매매 아니고 실적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쪽은 제가 보기에는 주도주로서는 에너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급락시켰다 반등시켜놓고 또 때리고 이러면서 팔아먹는 구간이지 로봇주가 이제 새로운 고점을 뚫어갖고 간다? 저는 삼성이 암만하고 휴머노이드하고 뭐 하더라도 이게 당장 일어날 상황은 아니고 저는 이게 로봇주가 뭔가 모멘텀 주려면 저거 하나 딱 남았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모멘텀. 그래서 오늘 이 재료가 그냥 로봇주 올리게 한 겁니다. 엔비디아, 삼성, 휴머노이드, 현대차. 이게 이제 여기 딱 보셔도 2030년이잖아요. 그럼 2030년까지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로보스타 같은 거는 지금 고점에서 30%. 얘는 아직 사고 싶지 않아요. 얘는 고점에서 반토막 되면 121선 만나면 할래요. 네. 그러면 오늘 준 것들이 엔젤 로보틱스인데
얘가 이제 바닥에서 거의 30% 빠져놓고 오늘 31,000원, 2,000원대 이 직전 고점 돌파 안 보거든요. 그럼 때리고 다시 또 이 120선 깨면 사고해서 이건 트레이딩 감각이지. 그리고 이런 위치에 온 게 필옵틱스하고 캠트로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줄 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급락한 내일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 저는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 동시효과로 캠트로닉스, 필옵틱스, 유리기판 공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0, 30% 나오면 하루 반이나 3일치기로 바로 또 때려버리겠습니다. 이런 트레이딩 감각으로 지금 고점 대비 급락한 거 주도주는 찾아다니는 시장이지. 네. 저는 주도주는 바뀐다. 항상 강조하는 게 내년도 지방선거나 미국은 중간선거를 겨냥한 시나리오를 잡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가 관련주라든지 자원 관련주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든지 그 다음에 먹자 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는 또 먹자가 또 한 일중간의 싸움으로 붙어갖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투자자들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주도주 재편 현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도주는 항상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떠드는 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금년 장사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금년 장사는. 제가 항상 전번에 이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금년 장사는 저는 끝났다. 그래서 금년 장세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주도주가 탄생해서 그 주도주들이 12월 말까지 지수 상승을 이끌 것이다라는 관점을 접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이번에 엔비디아 좋게 나와도 고점 돌파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3,850에서 또 한 4,150이나 4,200 보면 또 두들겨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 두들겨 맞을 때는 이제 금리 얘기 떠들 거예요. 12월? 예, 12월, 12일. 예. 동결될 것인가? 인하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하는 거예요. 네. 동결됐을 때 어떻게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했을 때 어떻게 상황?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환율이에요. 그렇죠. 지금 환율 안 빠지잖아요. 대표님께서 환율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뭐 시장의 변동성을 환율의 흐름으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지금 1,460원대, 70원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네요. 한번에 그 1,470대 외국인이 거의 2조 팔아서 그게 결제가 이번 주 화수될 테니까 얘가 다른 대체안으로 해서 사주면 괜찮은데 빠져나오면 골 때릴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는 엑시트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유럽계는 엑시트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나마 옛날 법인 파트의 외국계 그 해지들이나 이런 쪽 인맥을 알아서 거기서 그 뭐라 그럴까 세일즈 해갖고 옛날에 전쟁 시절에서 딱 6개 종목입니다. 네. LIG 넥스원, 현대로템,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전력 설비주들이요. HD 일렉트로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종목을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은 전 15만 원 깬다고 봅니다. 암만 방선 내어도. 그 물량을 받아줄 우리나라 기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현대로템을 갖고 있느니 한국항공우주를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얘가 한국항공우주는 15만 원, 50% 에너지 있고 얘는 계속 흘러내리면서 팔 거고 이걸 분석하면 안 돼요. 지금 장은 저는 수급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달러하고. 네. 그러면 요새 제가 패턴 매매 알고리즘, 즉 기계군단하고 싸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절대 호재 나올 때 따라가지 마시고 이렇게 120이선 급락할 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빈집털이의 A 패턴을 골라내는 게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그 다음에 음식료, 그 다음에 또 게임주들 그 못 올라간 것들이 다 여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패턴 B가 제일 고민이에요. 패턴 B까지 이게 대반등 주는 게 있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빠져서 패턴 B가 패턴 A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고생하십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IT가 이 모양 이 꼴로 돼갖고 고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제가 샘플링 하거든요. 이게 이제 금년 연초 대비 최고가가 대비해서 여기 파란 색깔이 이제 하락률이에요. 지수가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잘못 보시는 시각이 인덱스로 종합주가 지수로 기준으로 해서
뭐 4,200에서 3,800 빠져봤자 7%인데 그게 제일 잘못 보는 시각이에요. 이게 7%의 요 꼬리 변동성은 아까 얘기했던 반토막 납니다. 30에서 50% 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체감 지수로 지수는 얼마 안 빠졌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수익을 현금화시키지 않으면 갑자기 20, 30% 먹은 건 녹아내고 까꾸로 마이너스 20, 30% 된 장에서 제가 전번 주에 그런 장 나올까 봐 수익 난 거는 다 현금화시켜라. 네. 그리고 현금을 50% 갖고 있다가 급락 나올 때 잠깐 들어가서 트레이딩이라 하는 장이 내년 저는 1, 4분기까지라고 봅니다. 내년 1, 4분기. 그때까지는 여기 고점이 11월 달 나온 거는 옆에도 안 가겠어요. 6월달, 7월 달에서 거의 4, 50%난 거는 이제 들어가겠어요. 그게 고려아연 있고 풍산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구리 관련 원자재 쪽. 그리고 지금 그동안 올랐던 조선이니 방산이니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20에서 30%짜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금년을 주도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게 기준이 뭐냐면 인덱스가 80% 올랐더라고요. 종합주가지수가 2200대에서 4200이니까 80% 곱하기 2배 한 겁니다. 2배 이상 올라간 종목에서 고점 대비 30에서 50% 빠지면 잠깐 들어갔다 빠져나온다. 20%도 안 한다. 이게 이제 전번 주의 전략 아닙니까? 네. 지금 거기에서 샘플링을 보면 오늘 로봇주가 대바도 나왔어요. 요게 짧게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컴퓨터랑 필옵틱스를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유리기판 쪽.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급락 파동이 바닥을 언제 확인할까는 그게 $1 같아요. $1 환율의 상승세가 좀 멈춰야 된다라고 보세요? 안 멈출 것 같아요. 계속 빠져나가고 지금 정부가 그 기업들한테 헬프미를 해주는 것 같은데 기업도 지금 해외 빠져나가 투자하기 바쁜데 이걸 따라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1,500원 갔을 때 종합주가지수는 어딘가. 네. 1,500원 갔을 때. 지금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 1,500원 갔을 때 우리가 지금 생산하지도 않았던 3,200, 300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 그런 기준은 누가 결정하냐면 저는 나스닥과 엔비디아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엔비디아가 결정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1,600원대 전번에 1,488 요게 4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고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1, 4분기까지 요거는 반드시 한번 돌파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돌파할 때 요번에 3,850에서 돌려가고 4,200까지 갔다가 1,490원 오면 다시 쌍바 1,407, 800에서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요번 대반등이 4,100도 못 가는 거예요. 요새 100이 기본이거든요. 그럼 4,100만 가면 두들겨 맞고 하다가 환율이 갑자기 여기서 20, 30원 튀는 날을 봤다. 그러면 뭔가 다른 데서 부러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첫 번째 시험대에 온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 번에 꺾이는 이런 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한 반 정도는 이제 오늘 심어봤어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엔비디아가 시간 내에서 테슬라 같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해버려요. 심지어는 마이너스 5 내지 7%를 급락을 해버려요. 그러면 오늘 저점 깨버립니다. 오늘 저점 깨버려요.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네? 네, 코스피 기준이요. 예. 네. 그러면 그 선물 기준이 요새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포인트당 종합주가지수 그 6포인트 에너지예요. 그러면 1포인트 그러니까 10포인트 움직이면 60포인트가 빠졌다 올라갔다. 그럼 20포인트 빠지면 120이 빠졌다 올라갔다 해요. 오늘도 20포인트, 120포인트 빠졌다가 돌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내일이 저는 금년을 그동안 주도했던 거가 끝나나 아니면 아직도 뒤풀이 파동이 있나 결정하는 디데이 같아요. 그래서 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관점이시잖아요. 앞서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느 가격대를 말씀하시면서 요 가격대 오면은 그래도 사봤다가 좀 단기간에 차익 실현 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내일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한 번 더 빠지면 그때는 매수 기회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반은 들어가자. 네, 오늘 반 사고. 그리고 내일은 이게 50만 원 위에서 터닝할지 50만 원 살짝 깰지는 엔비디아 변동성에서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에는 아침에 SK하이닉스가 급락한 건 또 루머를 자꾸 퍼뜨리더라고요. 갑자기 급락한 게 뭐 HBM 관련돼 갖고 뭔가 노이즈가 있다는 둥.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항상 이 헤지펀드들이 공격할 때 지네들이 루머 양산하고 헛소문을 막 퍼뜨립니다. 이게 전쟁터에서 우리가 신사적인 게 아니거든요. 지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공포 마케팅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때리니까 진짠가 보다 하고 난리 쳐서 하다가 지네들이 싹 걷어가 버리거든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게 JP 모건하고 골드만삭스예요. 거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방송으로 이렇게 하면 양아치 집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간단히 그 윈터 이즈 커밍 떠들 때가 바닥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뭐 S&P 700 가고 뭐 좋은 얘기만 막 퍼뜨려요. 그래놓고 뒤에로 그쪽과 연결된 것들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 SK하이닉스는 거의 11조를 팔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하나의 그 펀드를 운영할 때 이건 지속성으로 팔거든요. 그럼 펀드가 구조 조정 들어가서 팔면 최고 한 20조에서 25조면 이제 한번 비운 겁니다. 그러면 지금 10이면 아직 최하 경우는 10조 남았어요. 네.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10조 때리면 저는 50만 원에서 6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매점이 22,000이거든요. 2만을 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2만이 깨져요. 미국 시장이. 그럼 누가 그거를 만들까요? 빅테크? 아니야. 트럼프가 만들 것 같아요. 아, 트럼프요. 트럼프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해갖고 또 4월달 같이 만들지. 네. 그게 이제 뭐 그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기술주에 관련된 노이즈 갖고는 지네들도, 그러니까 제가 엔비디아를 팔고 구글 이게 제가 TPU하고 그 GPU 싸움이 붙었다. 가장 큰 문제가 대체자가 나와갖고 엔비디아 그 잭슨 젠슨왕이 지금 똥줄 타갖고 세일즈를 막 하고 다닐 거다. 막 이런 게 이제 최근에 또 워렌 버핏이 구글 샀으니까 구글은 고공행진하고 이게 롱숏이잖아요. 근데 둘이 AI 거품하면 오히려 저는 구글이 더 망가집니다. 얘는 지금부터 새롭게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후발자고, 이미 터 닦고 뭐 한 거는 엔비디아 GPU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막 싸우지만 전체 시장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외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 보면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그 다음에 가장 그 문제되는 게 그 성추문 관련된 것들, 그리고 지금 푸틴 말 안 듣지, 우크라이나 변수하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지만 트럼프 주가 시나리오라 그러면 내년 11월 달을 승리하기 위해서 한 번 또 공포 마케팅 하나, 그러려고 그러면 내년 2월, 3월까지 또 시장을 죽일 거다. 뭐로 죽이냐 할 때는 제가 꼭 대만 카드 쓸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만 카드를 쓰잖아요. 트럼프가 대만 카드를 쓰고 있나요? 무기를 팔았죠. 허용해 줬죠. 그게 또 그 허용하자마자 그 일본이 그거를 이제 선봉장이 돼 갖고 막 싸우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만하고 이게 또 신기해요. 같은 점령 지역이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대만은. 그런데 대만은 일본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가장 친근한 외국은 대만 70%. 우리는 한일 감정 뭐 해갖고 왼수같이 생각하는데 대만은 이게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 지수하고 일본 니케이 지수하면 똑같이 움직여요. 갖고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에 그 일본 신임 총재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뭐라 그럴까, 옛날 아베보다 더 할 것 같아요. 아베는 그 옛날 그 뭐라 푸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지금 약간 그분은 좀 전사 같아요, 여성. 그래서 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무대뽀로 자기 정치적 역량을 위해서 싸우는 전사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이거는 그냥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우리나라 그 한한령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그룹이 12만 원이 2만 원까지 한화력을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일본의 그 여성 총리는 각오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가느냐. 뭔가 우리는 중간으로 살짝 빠질 수 있느냐. 그런데 이번에 핵을 줬잖아요. 핵 잠수함.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핵 이제 조임 받았습니다 할 때 다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옛날이라면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은 레스고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오션 13만 원대,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을 때려라 한 거는 우리나라도 핵 잠수함 추진하고 우리나라 되기 위해서는 또 뭔가 트럼프가 요구할 것 같거든요. 네. 그 요구를 또 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들어주는 그 노이즈가 저는 금년 안 생기고 내년 1, 2월 달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국제 정세학적, 역학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어떤 그림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지금 벌써 딱 2022년도 2월 24일 날 터졌어요. 네. 그럼 내가 내년 2월까지를 이 트럼프 카드를 걸면 딱 4년 차예요. 4년 차.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을 대지만 저는 이 가스관 전쟁 같아요. 원래 이제 독일이 이때 이제 메르켈 총리 시대거든요. 이게 독일은 이제 그 노스럽 이렇게 해서 하고 우크라이나는 여기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영토 지나서 독일이나 유럽 가는 거는 10%씩 뜯어갖고 경제 이걸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끊기고 여기 끊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침략 들어가서 이제 이거는 다 끊겼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새로운 문제 이제 가스 그리고 독일 유럽에서는 이제 탈원전 선언하고 그리고 비싼 러시아면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거를 배로 끌고 와갖고 미국산 쌀갖고 저장해갖고 이런 상태까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힘을 잃고 그냥 경제는 점점 이렇게 나빠지는 이런 상황이 다 자원전쟁, 패권전쟁에서 이런 형태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4년 차가 들어갑니다. 저는 어떤 전쟁이든 4년에서 5년 차는 매듭을 질 거라고 봐요.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주도주를 저는 전에 한번 유가 쪽을 한번 지금 합리적으로 유가가 70불 갈 시나리오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말이 되냐고 그럴 거예요. 지금 유가가 또 물가 잡아야지 그 다음에 또 유가가 오를 일 하나도 없고 뭐 등등등등. 그런데 저는 유가 70불을 트럼프가 갈등 구조로 만들 것 같고 거기에 트리거가 저는 베네수엘라를 건드려 버릴 것 같거든요. 거기도 산유지 아닙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 카드를 사용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그림은 이 우크라이나 쪽하고 베네수엘라 쪽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또 우리나라 동북아시아의 그림을 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한알령인데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지금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이 지도를 까꾸로 봐라. 오히려 북한을 친하게 지낼 것 같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아래로 해서 이 동중국해 쌩까꾸 열도 여기에 파견되나 보려고 그래요. 핵잠수함 만들어 해갖고 니네들 파견해서 여기를 대신 지켜. 대만 지켜. 이런 논리가 간다면 중국은 지금은 그냥 유화 정책을 쓰더라도 만약에 여기가 군함 대치점이 들어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과 이 서해 쪽의 이 에너지가 여기서 충돌되고 이걸 미국이 만들 것 같고 일본은 선도적으로 나서서 할 것 같고 우리는 발을 뺐다가 잘못하면 엮여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내년도의 국제 정치적인 변수에서 어떻게 나와. 그때 환율 1,500원 티나. 그러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하는 총리가 내년도에 그만두시는데 자꾸 이상한 정치적 발언도 하고 막 이러세요. 이게 이제 이 내부적인 속사정을 표현은 답답하겠지만 이런 스타일로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는 시스템이 되면 기존에 한 2.6일 우리 10년짜리 국채금리를 한번 보시죠. 2점 몇 프로대 3.0% 사이에서 거래했던 게 금리 인상하는 상황 나오고 약간 이 국가 정세의 불확실성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 한 3.3이나 3.5가 됐다고 쳐요. 그럼 채권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거 바로 손절해버리고 비싼 거를 들어가요. 3.3, 3.5 준다는데. 그리고 3%가 넘었다는 얘기는 주식 안 해요. 안정적으로 고가의 3.5나 이런 거 3.3을 주는데 누가 기술주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친구같이 여기는 어떤 싱가포르나 영국계나 이런 애들이 그 CIO들이 가장 큰 고민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그래서 성장주를 그래서 한 펀드는 이미 털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할 때 국채를 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주도주를 좀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뭐랄까요.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쪽에는 미국 뮤추얼 펀드가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네. 싱가포르나 영국계나 거기에는 블랙록이나 그래서 EM, EWI를 봐라 이렇게 자꾸 하는 게 거기 주력이거든요. 그쪽이 주먹으로 때리고 있어요. 그럼 때릴 때 간다고 해놓고 분위기 잡아놓고 흔들어서 때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가장 고민은 확인하지 않고 때리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환율이 1,500원 돌파했을 때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저는 국제정치학적으로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략화시킬 때 가장 큰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 우리나라의 국채금리의 스프레드, 일본은 지금 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본 달러, 엔화, 위엔화의 이 스프레드. 이게 이제 레버리지 일으킨 그 아이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변동성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그 징후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 1년 기준으로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세 매매는 암만 누가 떠들어도 그냥 내년 그 금리 지금 제가 말하는 불확성이 제거될 때까지 추세 매매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정답은 모르겠고. 네. 이렇게 어지러운 국제 정세 상황을 봤을 때 추세적으로 주식을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표님? 아니 만약에 이런 얘기하면 지금 3,800, 4,200 얘기하잖아요. 네. 3,000 깨면 어떡하시려고? 3,000을 깨요? 네.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1,500원 돌파하고 그냥 3,000 근처까지 공격이 들어가고 그럼 삼성전자 8만 전자 본다는 얘기고 SK하이닉스 40만 전자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는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 외의 종목은 어떻게 해요? 소부장은 다 반토막 나 있을 겁니다. 그럴까 봐 지금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려면 그때 상황이 미국 시장은 2만을 깬 상태. 18,000원과 나스닥이 그리고 나서 다시 작업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2,200에서 4,200에 거의 반 정도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거기서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러면 자금을 어디다가 좀 안전하게 둬야 되는 거예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 그래서 제가 항상 전번 주부터 50% 들고 있어라 현금. 수익 난 거는 다 내 거 만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급락할 때만 잠깐 들어가서 트레이딩만 하자. 그리고 환율을 계속 체크하자.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빈집이나 찾아다니자. 네. 그리고 이러한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은 20%대에서 후퇴를 하자. 30에서 55면 그때나 하자. 그게 이제 로봇주가 들어왔었고 내일 만약에 엔비디아가 올라갔을 때 얘기입니다.
올라갔을 때 컴트로닉 유리기판이 이제 고점에서 40~50% 빠지는 위치가 왔으니까 그거 들어가서 바닥에서 한 20~30% 떨어진 걸 반 정도 오면 때리자. 그리고 이제 그 이란영은 저는 한 1~2년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만 니케이 빠지는 거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121선 만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쭉 올라오고 대충 내년도 3월 달까지 이게 하락과 상승에서 어느 점에서 만날지는 저는 엔비디아나 일본의 실제 사장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또 여러 가지의 정세 이런 거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샘플링으로 그 JTC 그 일본 백화점 네. 요거 갖고 그 바닥을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시죠. 이거는 마치 파리 올림픽 때 파리 그 지점 폐쇄합니다 해갖고 글로벌 텍스프리가 3,000원까지 급락했을 때 그냥 툼에 나오고 막 할 때 오히려 역발상 전략을 사보자 했던 논리하고 똑같아요. 선수들은 그럴 때 삽니다. 그리고 7,000원 왔을 때 오히려 그때 뭐 또 뭐 좋은 얘기 나오고 하늘령 그때 팝니다라는 그 매도자의 시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JTC도 딱 보시면 7,500원에서 지금 3,500원을 깨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얘는 지금 이란령이 더 강화되고 막 난리쳐도 3,000원은 깨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급락하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 바닥에서 기는 게 한 2~3개월. 그러면 이거에 떨어질 때 사서 모아갖고 다음 전략은 이건 6개월에서 1년 보셔야 되는 그런 호흡인데 이거 갖고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의 싸움판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느냐를 저는 JTC 갖고 한번 읽어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롯데관광개발은 저희가 18,000원에 사서 15,000원 사서 박스 매매하는데 이번에 갔다 해서 이란령 나와갖고 21,000원, 2,000원까지 갔는데 오늘 급락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평균 단가 7,000원, 10,000원짜리 들고 있는 애들 아직 안 털었습니다. 털고만 있을 뿐이지. 이렇게 수급관계로.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파라다이스가 14,000원대 전번주에 한번 사보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고점 돌파는 못 한다 보고 한 17,000~18,000원은 오히려 트레이딩으로 때려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점 이런 것들이 옛날같이 뭐 화랑은 아니지만 요새 신세계가 수상해요. 신세계가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멸공하시는 이 회장님께서 요새는 중국 알리 합작법인하고 중국하고 합작하고 사우디 쪽하고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데 여기에는 트럼프 일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팔로우 더 맨 하다 보시면 이 트럼프 일가에서 요새 가상화폐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상화폐는 엑스테라 라고 강조해 드리는데 여기에 그런 흐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자꾸 이제 그 사우디 왕세자 쪽하고 이 아람코를 자꾸 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람코. 그래서 이 사우디 왕세자 그러니까 사우디의 국부펀드 그 아람코가 투자한 데가 어디? 이게 S-오일이거든요. 아람코가 대주주입니다. S-오일. 네. 제가 그래서 유가가 급등할 때 제일 쳐다보지 않는 S-오일이나 사십시오 했더니 단기간에 이 S-오일이 어마무시하게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55,000원대 팔아 있던 호텔신라 45,000원. 그럼 얘는 5만원과 55,000원에 팔고 이러면서 이 이란령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순환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수산주 수익 금지 통지에서 이제 한성기업이 상한가 치는데 한성기업들 보면 이렇게 완전히 그냥 거의 2년 동안 바닥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번 상한가 반치면 윗골이 달리고 매도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눌목 주고 치고 나가면 이게 주도주가 되냐 아니냐는 앞으로 그 중국과 일본의 워딩 그 다음에 지금 대만 쪽에서 이제 군사훈련이 본격화되는지 접점이 나오는지 그러면 이 종목들은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수산, 사료, 먹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게 다 빈집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빈집에서 그 새로운 주도주를 찾으시는 게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냥 지금 소부장이든 원전이든 이거는 선수 전략이거든요. 급락했다가 안 올라가는 거 끊으셔야 돼요. B 패턴에서 되돌리지 않고 새로운 저점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는 게 군집 현상이 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땡길 것 같아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그것도 운도 따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급락 종목 뒤풀이 파동은 좀 전업 투자자나 좀 선수 감각이 있으신 분, 그리고 안 가는 건 끊을 줄 아는 그런 결단력이 있는 분들 세상이고, 편하게 하실 분들은 빈집털이 종목도 새롭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제가 게임주를 집중하는 게 유럽계 펀드가 그걸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게임주 투자 전략에 대한 언급을 하셨었는데 오늘 NC스포츠의 소프트의 주가가 15%나 급락이 있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거 채 터는 거예요. 채 턴다? 예.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전번 시간에 24만 원대 50이나 70, 나라가 펀드 매니저라면 턴다. 그리고 1등이다. 그럼 대차 매매 빌려줄 거고, 이거를 흔들었다가 채를 털 때 거기서 매집을 할 거다.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시는 분들은 펀드를 운영을 못 하시는 분들인데, 물량을 2천억짜리를 1조 만들려면요, 이걸 털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충 NC부터가 13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24만 원입니다. 저라면 18만 원에서 22만 사이에 여러 번 흔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수량이 모은 다음에 다음 게임을 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게임주를 보실 때 비트코인을 보셔야 돼요. 게임주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암호화폐 시장 쪽이 지난 한 주간 주말 동안도 그렇고 너무 많이 힘들었죠. 사실 지금도 회복을 했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표님. 저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게임주라든지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요. 네. 다들 또 비트코인들을 갖고 있어요. 넷마블, 그 넥슨, 이런 쪽 라인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또 어마무시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큰 고민인데요. 갖고 왔는데 왜 안 보이나? 혹시 비트코인 지금 이렇게 급락했을 때 다시 좀 사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대표님? 근데 그게 1억 3천인지 1억을 깼다 갈 건지 이걸 모르겠어요. 충분히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비트코인 바닥이 나스닥 바닥입니다. 이번엔 같이 연계해서 보시죠. 이게 네. 비트코인에서 바닥을 찾는 감각이 저는 여기 나왔다. 네.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이 뭐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선을 그어드리겠습니다. 게임주 중에서, 게임 기업 중에서? 네. 네. 대부분들 비트코인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NC소프트는 비트코인이 없어요. 다른 블록체인의 코인이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또 그 NC소프트를 1등으로 잡는 이유고요. 요게 보시면 1억 3천이 이제 6월달 저점입니다. 여기서 쌍바닥 줄 수도 있고 1억 1천을 깼다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 엔비디아가 결정할 것 같아요. 저라면 만약에 1억 1천 가면 요번에 판 걸 다시 삽니다. 그런데 1억 3천 원대는 딴 거 할래요. 왜냐하면 다시 1억 5천이나 6천에 때려야 되니까 요 수익률 보고 1억 3천대에서는 안 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이메이드 많이 갖고 있고, 카카오나 셀트리온도 비트코인 때문에 요번에 20만 원대에서 18만 원까지 변동도 같이. 카카오도 박스, 비트코인 갖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저는 제약주에서는 현대차 27만 갖고 있느니 비트코인 셀트리온 18만 원 하는 게 더 수익률이 낮다고 보는데, 18만 원, 20만 원에서 박스
20만 원을 돌파해서 한 23, 4만 원을 새로운 파동 가느냐는 비트코인 바닥치고 다시 올라가 줘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붕괴 파동이 안 나와야 돼요. 엔비디아도 그걸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멈춰야 돼요. 스트레이티지. 이게 이게 보시면 이게 월봉이고 전번주 본 건데 일단 지금 얘가 바닥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비트코인하고 이게 다 수직 급락들이거든요. 그러면 대반등 줬다가 이게 수렴 과정하면서 제가 이거를 5일선, 11선, 21선이 뭉쳐서 제자리 뛰게 해줘야 돼요. 그런 파동이 아직도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절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골이 달리는 에너지고 여기서 한 20, 30% 반등 줬다가 다시 빠져도 짝꿍댕이 나오든지 이번 저점에서 쌍바닥 나오든지 수렴력 나오든지 이런 거 확인하는 데가 이것도 한 2, 3개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셀티로 한번 보시죠. 요번에 20만 원까지 급등했지 않습니까? 요 18만 원, 17만 원 사갖고 요 파동을 즐기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흔들다가 이거 돌파해서 이게 마치 현대차가 17만 원에서 22만 원 박스 흔들당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에 주도주는 전 바이오 제약 같거든요. 거기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새로운 주도주 쪽은. 그러면 여기서 박스 주다가 단계별로 올라가는 에너지가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셀트리온 갖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다른 종목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요새 유한양행, 셀트리온 이게 이제 또 하나 모멘텀이 이제 조만간 삼바가 이제 분할돼서 상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끌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매매 트레이딩을 잡으시는 새로운 앞으로 추세 트렌드의 변동성을 이용하는 매매. 그러면 여기에 이제 NC소프트도 같이 들어간다고요. 요번에 24만 원 전번 시간에 요거 고점이면 분명히 흔들 거다. 요번에 18만 원까지 18만 원, 19만 원까지 요 상승폭의 딱 반이거든요. 그러면 요번에는 22만 원과 23만 원 무조건 때리십시오. 50%.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요 고점을 새롭게 뚫으려고 그러면 뭐가 체크하시냐면 이거를 한번 체크하십시오. NC소프트는 SUI 코인하고 딥코인 이거를 왕창 갖고 있습니다. 이 코인 쪽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뭐야 할 텐데 이쪽이 이제 또 NC소프트를 읽을 때는 요 부분을 추적하는 게 나아. 그러면 이 그래프 보세요. 다 수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요 코인 그래프들입니다. 그럼 얘가 거꾸로 바닥 찍고 V자를 주면 NC소프트는 급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카운팅을 하지 마시고 새롭게 SUI 코인하고 딥코인 그래프를 이거 이제 investing.com 가면 이렇게 누르시면 나와요. 그거 갖고 타이밍 잡으시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핸들링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내년도 그 전체적인 제가 시장 조사에서 그동안 주도했던 걸 팔고 새롭게 뭔가 움직이는 게 제약하고 바이오 쪽하고 게임주가 그런 이제 펀드 재조정 작업에서 네. 뭔가 흔들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주도했던 것들은 방산이니 이런 것들을 흔들면서 팔아먹는 것 같고 요거 확인되는데 한 6개월 걸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 시장에서 한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거는 매도 시장 조사에서 대충 흔적이 나와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어널리시스 시각으로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팔아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더 간다고 자꾸 떠들어가고 팔아먹고 그 다음에 안 된다고 그러고 공포 만들어 놓고 흔들어서 매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도자 시각의 어떤 포트 조절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급만 보십시오. 네.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대표님께서 이 같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파생시장 움직임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이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시장에서 1조 넘게 주식을 팔았는데 희망 회로를 돌리는 개인 투자자들 또 기관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으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린 측면이 있었는데요. 파생시장 흐름을 봤을 때도 이 같은 변동성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 거죠, 대표님? 그럼요.
이게 이제 선물 기준 환산 지수로 545가 3,850입니다. 네. 오늘은 장중에 그걸 깼어요. 여기가 이제 11월 5일 날에 이제 603에서 600이 4,200이고요. 환산 지수 545가 3,850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앞으로 500을 깨요. 500을. 그러면 3,500 아래를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3,500. 이게 50포인트 순식간에 공격할 수 있거든요. 하루 만에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7%, 10%, 3조 때렸구나. 그리고 그날 다들 뻗는 거예요. 300포인트 그 8월 5일 비슷한 걸 또 보고 계시고 그 외가격 풋옵션은 뭐 3,000%에서 10,000% 터졌다. 막 이런 거를 막 들으실 때가 이제 엔비디아가 급락했구나. 그쪽 옵션이 하방이 대박이 터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네. 반대로 이게 이제 570까지 대반등을 주는 거예요. 570가 575. 그러면 이게 570이 4,000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10포인트당 아까 60에서 70포인트 더 하시면 돼요. 이게 바스켓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그거 갖고 보시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시간 내에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이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그룹을 지어주세요. 오클로, 엔비디아, 팔란티아, 테슬라 요쪽 군하고 이게 올라가야 돼요. 네. 거기서는 가장 저는 키타켓을 오라클 봅니다. 오라클이 지금 고점에서 거의 40, 50% 빠져 있어요. 끔찍하게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라클 만약에 엔비디아가 돌아서요. 저라면 오라클 삽니다. 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요 갭으로 상승하고 그 샘 앨트만이 아주 대형 호재 터뜨릴 때가 9월 10일 정확하게 꼭지예요. 그때부터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이제 펀드저 시간으로 재료 노출식이고 팔아먹었구나 라는 논리거든요. 그럼 고점에서 지금 40% 뺐어요. 40에서 50이 이게 170불과 200불 사이예요.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가 폭락을 해요. 그러면 얘도 같이 빠지는데 전 170%면 이건 무조건 이 떨어진 거 반 250에서 270. 이게 이제 지네들끼리 만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배팅보다 만약에 내일 생각보다 그 엔비디아가 부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유리기판을 더 급락하는 상태에서 깔아놓고 사거나 이 미국에서는 오라클을 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에 180불에서 이게 180불이 굉장히 중요한 그 75% 능선인데 이게 4월 달이 86불과 210불에 지금 180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10에서 10불 아래로 빠져봤자 10에서 15불 정도밖에 크게 부러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이게 부러졌어요. 대반등 이거 10에서 20% 수익률인데 만약에 오라클이나 이것보다 급락한 거 하면 그 2배 정도 수익률이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실전에서는 노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일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이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국내장에서 어떻게 또 주식들이 반응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국내 증시 롱숏의 저주가 시작됐나요, 대표님? 제가 그래서 지금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수 접근하면 이게 뭐 크게 조정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어떤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은 뭐 그런데 내 거 왜요 30에서 50이지?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점점 많아져요. 네. 주도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주도 아닌 거는 어떻게 됐어요? 더 끔찍한 거거든요. 그냥 거기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갯벌에 처박혀 있다고 그럴까? 그 물도 안 들어와서 내 거 언제 움직입니까? 노상 이렇게 쳐다보는 그 물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그게 물 들어오는데 아직도 1, 2년 걸릴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지겨 손절해갖고 이제 급락했던 주도주나 잠깐 들어가 이런 또 머리 쓰는 고객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끊고 가는데 거의 반토막 된 것들 손절하고 이거 들어가서 먹으면 괜찮은데 이게 난이도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저는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은 실력 안 되시니까 내 자신을 알라고 그러면서 물 들어올 때 기다리시는 게 떨어질 때 이거는 크게 더 여기서 크게 안 빠져요. 그냥 안 올라 뿐이지.
그러다가 물 들어왔을 때 거의 30에서 50 왔을 때나 그때나 빠져나와 갖고 다시 그리고 그게 또 주도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그 다독다독거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지금 뭐 물 안 들어오고 그냥 거의 이건 주인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들 뭔가 고민하시는 분들 질문들이 많은데 그냥 주식시장 안 쳐다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물 들어왔을 때 대응하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게 언론에서 살짝 없어진 것 같은데 VEU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무부에서 그 중국 법인 제재했다 그러다가 좀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다시 제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SK 공장에 품목별로 또 허가받아야 되는 근데 이게 거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이 보이지 않게 그 반도체 투탑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죠? 아니 전에는 예외 교양으로 했다가 지금 만약에 그게서 품목별로 딱 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또 상무부 장관의 어떤 언사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고 미국 빨리 들어와 이게 뜻대로 안 되거나 뭐 할 때는 노이즈가 작동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생길까 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죽일 때 이거를 또 루머화시켜서 더 확산시켜서 막 터뜨릴까 봐 이런 것들도 계속 지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단타는 SK하이닉스가 난 제일 좋아 보입니다. SK하이닉스가 발산형 패턴을 보일 네. 거니까. 네. 삼성전자는 7에서 10% 뛰기 9만 원에서 또 10만 원 오면 그게 잘해야 7에서 10 그럼 실제로 잘못하면 3% 5% 먹고라 해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꼭지에 못 팔면.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타 트레이딩은 SK 하이닉스만 권해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서서 이제 조선방산 원전 소부장이 조금 100% 매도하고 새로운 주도주 쪽으로 보자 하셨는데 내년까지 좀 길게 봤을 때 제약바이오, 게임 여기에 또 유가 70불 상승을 예상하시니까 S-오일까지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대표님? S-오일은 지금은 늦었어요. 이젠 늦었어요. 예, S-오일보다는 SK 이노베이션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뚱따지 같지만 이제 구리 관련된 거나 자원 개발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제가 대동기어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카타필라가 어마무시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인가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 굴삭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따라가질 않아요. 그리고 대동이나 대동기어들 로봇 굴삭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응용하니까 굴삭기를 노려보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첨생법 관련돼 갖고 그 항상 GC셀, EN셀 하면서 차바이텍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뉴스 나왔습니다. 카카오 헬스케어하고 차바이 그룹이 주식 맞교환시키면서 최대 주주로 변경됐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기에 팔로우 더 맨 하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그 차바이텍의 그 차 헬스케어에 전화사채 1,500 투자해갖고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현대로템 과거에 1, 2만 원대 놀던 그림이 차바이텍 같이 하니까 주식 모르시는 분들은 차바이텍 한 점만 해갖고 2030년 동안 매매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자꾸 윤곽이 이거 팔로더맨 이게 이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그 대주주 도영환 회장이라든지 강신호 그 대표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 쫙 그 스토리텔링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게 왜 카카오 그룹하고 연결돼서 이런 게 성사됐느냐를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차곡차곡 준비를 할까요? 앞으로 첨생법, 주기세포, 재생의학 그러니까 재생의학의 시대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주도주들을 거기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건 지수 상관없거든요. 마치 현대로템 1, 2만 원대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이제 10만 원, 20만 원이니까 방산 떠들고 이제 뭐 난리 치듯이
이런 재생학이 한번 시대를 풍미하는 게 2030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착착. 그러면 재생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왜? 이제 우리 저 세대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돈 많으면 뭐예요? 건강하고 걸을 수도 없고 여행도 갈 수 없고 네. 그거를 재생각시켜서 뭔가 10년을 젊게 해주거나 뭔가 할 수 있게끔 만들면 저 돈 많은 사람들이 우주 잠깐 본다고 몇십억을 쏘잖아요. 이거 1억에서 10억 안 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에너지가 저는 이제 2026년부터 2030년에 하나의 트렌드가 될 거고 지금 이 바닥 선수들이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뭔가 시장 조성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 오히려 이거는 지수 전혀 상관없죠. 뭐 지수가 뭐 3,200을 가든 상관없이 그 트렌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